안녕하세요. 해리의 IELTS 가이드 해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테스트 1 라이팅 타스크 2 어떻게 문제를 읽고 플래닝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우선 중요한 것은 10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면 아무리 플래닝을 잘 짜도요, 자, 문제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도 잡고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만 읽고 시간이 없다고 조급하다고 곧바로 플래닝을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막 적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뭔가를 막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요, 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분류 작업을 하고요, 추가 설명을 만들고 예시까지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플래닝을 할 때는요,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법이나 어휘는요, 라이팅을 할 때 생각하고요, 플래닝을 할 때는 무조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생각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숙지를 하시고 저랑 같이 스텝 1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까지도 한번 저랑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In some countries, more and more people are becoming interested in finding out about the history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How can people research this? 몇몇 나라에서는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대요. 뭘 하는데요? Finding out. Finding out.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역사. 뭐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house와 building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하이라이팅 해볼게요. 중요한 건 뭐죠?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에 뭐예요? Finding out, 그 다음에 the history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그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세요.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그 다음에 How can people research this?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고요, 어떻게 이거를 리서치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 유형은 어떤 문제 유형인가요? 네, 이거는요, two-part question 문제예요. 여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two-part questi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IELTS Writing Task 2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 유형이 있나요? 네, 첫 번째, agree, disagree, 동의, 비동의. 두 번째, both views, 두 가지 관점. 세 번째,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장단점. 그다음 네 번째, problem solution, 문제점과 해결. 그 다음에 cause effect, 그래서 무엇이 야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two-part question, 이렇게 두 개의 질문으로 나온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총 몇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 거예요? 6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팁을 여기서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문제를 읽고 이해했죠? 이거부터 잘못되면요, 이미 점수가 감점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내가 두세 번 읽으면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유형은 two-part question이고요. 자, two-part question에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Today, more people are traveling than ever before. Why is this the case? What are the benefits of traveling for the traveler?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두 개가 있죠. 물음표가 두 개가 있죠. 이럴 때 바로 two-part ques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스텝 2는요, 내가 문제를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퍼로 보시면요, 시험지에다가 막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험을 보잖아요.
타이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이게 바로 첫 번째 body paragraph고요. 그 다음에 How can people research this? 이게 두 번째 body paragrap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Two-part question 유형은요. 첫 번째 body paragraph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ody paragraph에서는요. 어떻게. 그죠? 이거를 잘 유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사람들이 이 역사,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역사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많을까? 왜냐면 그냥 막 적으세요. 자, 판단하지 말고 적으세요. 궁금하니까. 그죠? 그래서 simply curious. 왜냐면 이거는요, 내 생각에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human nature.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 어디예요? 아, architecture에 더 관심이 많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막 적으세요. 떠오르는 걸요.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개조 아니면 리모델링 때문에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막 적어요. 왜냐면 역사적인 건물이면 리모델링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디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도 훌륭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리서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the internet이라고 적고요.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지역의 local library,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이웃 주민들, neighbors, 혹은 agent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심지어 그 전에 살았던 사람, 그죠? previous owner 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적으세요. 아시겠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이디어를 막 적습니다. 자, 이 상태로 쓰잖아요. 절대로 6점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요, 나열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여기에서 막 적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적은 것을, 나열한 것을 적지 마시고요. 분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스텝 3. 아이디어를 분류 작업을 하고요. 추가 설명을 만들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조금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골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body paragraph에서는 you simply curious human nature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왠지 이 renovation이 나한테 조금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들고 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 이상 적어야 돼요. 여기 위에 가시면요. 자, reasons에 여기 S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개 이상을 적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첫 번째, simply curious.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건 인간 본성이니까 그래서 human nature 뭐에 대해서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어졌고 간단히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전에 살았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여기 보니까 renovation이었어요. 그러면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집, 그죠? renovate their property. 그래서 house라고 적어도 되지만요. 이렇게 property, 재산, 소유물, 건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휘 실력이 평상시에 많이 있다면요.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들의 건물을 이렇게 개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help them. 오케이? 뭘 도움이 돼요? decide, 결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뭐 하는데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그들이 바꿀 수 있는지, 변경, 개조할 수 있는지 they can al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시를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집주인, home owner, 오너가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요. 아, 이 건물은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어.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중요한 역사가 있는 건물이네. 그래도 개조해야겠다. 이럴까요? 아니죠. 아, 되도록이면 피하겠죠. 그래서 avoid remodeling it. 이렇게까지 예시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 팁입니다. 나열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develop 하는 거예요. develop이라는 건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오케이? 첫 번째에서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develop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고 어떤 걸 내가 설명하기 편할까?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한 건 뭐냐면 local library, 그 지역 도서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에서는요. 자, 어떻게 그런 건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talking to 저는 이웃 주민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깊게 설명하라고 그랬죠? 자, who를 적으세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그냥 아무 주민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have been living 이렇게요. for a long time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뭘 아는 데 있어서요? 그 집, 그 건물의 뒷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get to know the stories behind it 이렇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죠? 네, visit a local library.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제가 talking이라고 했는데요. 동사 ing를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동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내가 동명사로 써야 될지 아니면 사람을 주어로 써야 될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서 visit a local library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도서관에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네, 뭔가 다큐멘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ecords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이게 그 집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하우스에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history라고 적는 거 대신에 이렇게 생각이 나면요 past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조금씩 변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랑 플래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것은 뭐죠? 나열을 한 후에 거기서 골라서 내가 더 깊게 설명하고요. 예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라이팅에서 task achievement 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향상이 많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연습부터 제발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플래닝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플래닝 예시를 보고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얘는 왠지 고득점을 받을 것 같아. 아니야, 얘는 좀 점수 감점이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 플래닝을 한번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Subject give classical knowledge about house and other buildings. 그 주제는요, 집 기타 건물에 대한 고전 지식을 제공하고요. Use raw materials for making bricks. 그래서 뭐 브렉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사용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ive their specific knowledge to their child for increased interest to the knowing history subject. 준대요. 그들의 구체적인 지식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관심을 역사 과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Child also know about the history of India because of their knowledge become made you proud person of India.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해석을 하면요. 아이들은 알고 있대요. 그 인디아의 역사. 왜냐면 그들의 지식 때문에. 이게 너를 자랑스럽게 한대요. 인도의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 어떤가요? 어떻게 리서치를 해야 되니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 examiner's 코멘트를 보면요. Similarly, in the second part, ideas are limited and do not relate fully to the question of how people research. 이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점수 감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4.5점에 라이팅이 나오는 겁니다. 왜 4.5점을 받으시는 줄 아시겠죠? 왜냐면 대답을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플래닝을 저랑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중요한 거, 플래닝 3가지 스텝. 문제를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키워드 잡으면서 유형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스텝, 아이디어를 막 적으세요. 그 다음에 3번째 스텝은 분류를 하고요. 추가 설명을 만들고 예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답변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플래닝은요. 10분 동안 아이디어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것은 자, 나열하지 말고 더 깊게 설명하는 거.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요. 자, 유의어. 이게 숙제로 내드릴게요. Finding out about the history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이거 대신에 어떤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지 한 2-3가지 정도 생각하는 게 숙제입니다. 2번째로는요. 내가 오늘 한 플래닝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재수정 한번 해보세요. 수정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나열하지 말고 더 깊게 설명해야지 라고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수정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 3번째. 자, 오늘 2-part question 유형이었잖아요. 이 문제 유형 3개를 더 찾아서요. 플래닝 해보세요. 몇 개요? 3개. 캠브리지 교재나 구글에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개만 더 찾아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플래닝하는 연습을 반드시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랑 플래닝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인트로덕션을 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